소나기가 쏟아질 때 가장 먼저 젖는 땅은 어디고 홍수가 나도 끝까지 버티는 고지대는 어디일까요? 반갑습니다. 부자본능입니다. 지난 일부 영상에서 우리는 2026년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덮칠 거대한 파도, 바로 인구 절벽과 부채 위기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짚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두려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정말 끝난 것 아니냐? 일본처럼 빈집이 넘쳐나고 슬럼화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지금이라도 모든 자산을 팔고 현금만 쥐고 있어야 하냐? 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불안감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데이터들은 분명 대한민국 부동산의 양적 성장이 끝났음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일부 영상 끝자락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겨울이 와도 얼어 죽지 않는 나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혹독한 겨울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잡초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거목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영상은 단순히 듣기 좋은 희망 고문이나 막연하게 언젠간 오르겠지 라는 위로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지난 50년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폭락장에서도 가격 방어에 성공하고 상승장이 다시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게 튀어 올랐던 불패 입지의 DNA를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패닉셀링을 할 때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이 조건을 갖춘 곳을 주워 담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금리가 올라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입지적 특징. 지금부터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메모장 켜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입지 조건, 연봉의 성벽을 쌓은 곳.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절대 조건, 바로 고소득 일자리가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움 좋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단순히 일자리의 개수가 아닙니다. 바로 일자리의 질과 소득의 견고함입니다. 부동산 하락기가 오면 가격이 왜 무너질까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버티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먼저 매물을 던질까요? 바로 경기 침체에 타격을 입어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사람들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고 중소기업이 흔들리고 계약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소득이 끊기면 대출 이자를 낼 수 없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집을 급매로 내놓게 됩니다. 이런 매물이 쌓이면 그 지역 시세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락장의 기본 공식입니다. 하지만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 IT 대기업 개발자, 금융권 종사자들이 모여 사는 곳은 어떨까요? 이들의 일자리는 경기 침체가 와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합니다. 설령 경기가 어려워져도 이들은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즉 현금 흐름이 튼튼합니다. 금리가 2에서 3% 오르는 것. 물론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들은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내가 굳이 이 가격에 왜 팔아? 다시 오를 때까지 버티지 라고 생각하며 매물을 거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용어로 말하는 하방 경직성 downside rigidity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려 해도 바닥이 딱딱하게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2026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소득 수준에 따라 계급화될 것입니다. 단순히 서울까지 지하철로 1시간 걸린다는 식의 물리적 거리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거기에 사는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3대 업무 지구인 강남 GBD, 여의도 YBD, 종로 광화문 CBD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연봉 테이블을 보십시오.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마곡지구의 R&D 연구원들의 소득을 보십시오. 이 지역들로 도어-투-도어, 도어-투-도어 30분 내에 진입 가능한 배우 주거지들은 대한민국 상위 20% 소득자들의 안전 가옥입니다. 반대로 단순 제조업 중심의 지방산업단지나 저임금 일자리가 주를 이루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의 기업이 떠나면 그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됩니다. 결국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아파트를 고르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월급 봉투는 얼마나 두꺼운가? 이 지역은 불황에도 해고되지 않을 인재들이 모여 사는 곳인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Yes 라고 답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이미 연봉의 성벽이 둘러싸인 안전지대입니다. 두 번째 입지 조건, 욕망의 방파제, 학군지. 두 번째 불패 입지 조건은 바로 대한민국 부모들의 욕망이 응축된 학군지입니다.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구가 줄고 아이들이 사라지는데 학군이 무슨 소용이냐? 이제 온라인 강의도 잘 되어 있는데 굳이 학원가 옆에 살 필요가 있냐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심리,
특히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간과한 생각입니다. 경제학에는 비탄력적 수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반드시 소비해야만 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쌀이나 생필품 같은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쌀보다 더 강력한 비탄력적 수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버지가 실직 위기에 놓여도 대출 이자가 올라 생활비가 쪼들려도 부모님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줄이지 않는 비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 학원비입니다. 아빠 차는 팔아서 경차로 바꿀지언정 아이 전학은 절대 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이 대한민국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열을 넘어선 계층 이동에 대한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이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바로 전세 가격의 방어로 나타납니다. 매매가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투기 수요에 따라 거품이 끼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가는 철저하게 실사용 가치입니다. 거품이 낄 수 없는 그 집의 진짜 사용료라는 뜻입니다. 대치동, 목동, 중계동, 혹은 대구의 수성구, 부산의 해운대 좌동 같은 핵심 학군지를 보십시오. 방학 시즌이 되면 전세 물건이 씨가 마릅니다. 매매가가 떨어지는 폭락장에서도 학군지의 전세가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학원 스케줄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 살아야만 하는 실거주 대기 수요가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가 받쳐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이라는 무이자 대출을 든든하게 끼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전세가가 매매가의 하한선 플로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세가율 방어라고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의 학군은 더 잔인한 형태로 진화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 동네 보습학원이나 어중간한 학원가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어디로 갈까요? 불안한 마음에 더욱더 검증된 곳, 상위 1%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대형 학원가로 쏠리게 됩니다. 즉, 지방 소도시의 애매한 학군은 소멸하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학군지 대치, 목동, 분당, 평촌 등 로에 쏠림 현상, 소위 학군의 초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한 명뿐이니 이왕이면 최고의 환경에서 키우겠다. 는 부모의 마음은 인구 감소 시대에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학군지는 하락장에서는 욕망의 방파제가 되어 가격 하락을 막아주고 상승장에서는 교육 수요가 밀어올리는 가장 탄력적인 입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입지 조건, 희망이 아닌 현실이 된 교통허브.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계획 단계가 아닌 이미 완성되거나 완공이 눈앞인 교통허브입니다. 지난 2020에서 2021년 부동산 대세 상승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교통 호재 뉴스에 현혹되었습니다. 여기에 GTX가 들어올 예정이래. 지하철이 연장된다는 설이 있어?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대? 라는 말만 믿고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영끌해서 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에서 계획과 완공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보다 큽니다. 대한민국의 철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세월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만 몇 년, 착공식하고 나서도 예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문화재가 나와서 혹은 지역 주민 보상 문제로 5년, 10년 딜레이되는 것은 예사입니다. 신안산선, 월판선, GTX. 뉴스에서 들어본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직도 공사 중인 곳이 태반입니다. 2026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확실성에만 돈을 지불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꿈과 미래에 베팅하지만 유동성이 마르고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당장 내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효용에만 지갑을 엽니다. 10년 뒤에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 10년을 버틸 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단순한 역세권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을 획기적으로 압축해주는 광역교통망의 환승 거점입니다. 앞서 첫 번째 조건에서 말씀드린 양질의 일자리 강남, 판교 등까지 물리적 거리는 멀더라도 시간적 거리를 30분 이내로 단축시켜주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서울에서 물리적으로는 꽤 멉니다. 하지만 GTX-A가 개통되면서 수서까지 20분 컷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삼성역까지 완전히 뚫리면 강남 출퇴근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곳은 서울의 웬만한 외곽보다 입지 가치가 높아집니다. 반면 단순히 지하철역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지하철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강남, 여의도, 광화문으로 환승 없이 혹은 1회 환승으로 빠르게 꽂아주는 노선이어야 합니다. GTX-A, B, C 노선 중에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고 실체가 드러난 A노선 라인 그리고 신안산선이나 월곡 판교선처럼 공정률이 상당히 진행되어 개통 시점이 카운트다운 1에서 2년 내에 들어간 곳을 주목하십시오.
이런 곳들은 하락장에서도 가격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이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지하철 뚫리는데 지금 왜 팔아? 개통되면 전세가도 오르고 집값도 뛸 텐데. 이런 심리가 매도 물량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통되는 순간 교통 편의성이 좋아지니 전세 수요가 몰리고 올라간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정석적인 상승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뜬구름 잡는 호재가 아니라 내 눈앞에 놓인 철기를 잡으십시오. 10년 뒤의 장밋빛 미래보다 당장 내년의 확실한 편의성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아남을 입지의 3가지 조건 일자리, 학군, 교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리한 분들은 질문하실 겁니다. 작가님, 일자리도 좋고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은 곳은 강남, 서초 같은 곳 아닌가요? 거기는 너무 비싸서 못 사잖아요. 맞습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완벽하게 갖춘 곳은 이미 평당 1억이 넘는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천상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나 실거주자들은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교집합 전략입니다. 3가지 조건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을 찾는 것입니다. 전략 A 직장 플러스 교통, 학군은 조금 약하더라도 직주 근접이 확실하고 교통 호재가 실현되는 곳. 예, 서울 성동구, 마포구, 경기도 판교, 분당 일부, 광명 등 젊은 맞벌이 부부, 딩크족 수요가 탄탄합니다. 전략 B 학군 플러스 교통, 직장은 조금 멀더라도 아이 키우기 완벽하고 교통이 개선되는 곳. 예,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경기도 평촌, 수지 등 30, 40 학부모 수요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절대 피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3가지 조건 중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 혹은 교통 호재 하나만 믿고 들어가는 외곽의 신축입니다. 새 아파트니까 오르겠지. 브랜드 아파트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아파트가 낚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10년 지나면 구축이 됩니다. 하지만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입지 땅의 가치가 없는 곳에 지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는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되어 가치가 0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구 소멸 시대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며 공포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기회를 엿보고 계신가요? 부동산 하락론을 주장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시 경제 상황은 분명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망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에 쏘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대중들은 대한민국 부동산은 끝났다고 외치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며 우량 자산을 헐값에 매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엄청난 자산가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장이 불장일 때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개나 소나 다 오르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시기에는 진짜 가치 있는 물건과 거품 낀 물건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공포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대신 냉철하게 분석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기준을 잣대 삼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평소에 눈여겨봤던 지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는 고소득자가 사는가? 여기는 전세가율이 방어되는가? 여기는 교통이 혁명적으로 바뀌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답이 있는 지역이 급매로 나왔을 때 과감하게 잡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을 부의 추월차선으로 태워줄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폭락장은 재앙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평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대박엔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저와 부자 본능이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